완벽해 보이는 가족에는 항상 어둠이 숨어 있다. 30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혜자에게는 남다른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 직감이 며느리 지민을 향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을 때 혜자는 단순한 시어머니의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갓 태어난 손주의 혈액형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과학적 사실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완벽한 가족의 균형. 혜자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의심을 품고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갈 것인가. 그러나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혜자는 홀로 진실의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조사, 하나씩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실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진실의 끝에서 혜자가 내린 결정은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가족을 지키려던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날, 윤혜자는 40에 가까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고 홀로 키운 아들 준호가 이제 38배 나이가 되어서야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니 마음 한편으론 안도가 밀려왔죠. 어머니,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자는 아들의 표정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38까지 미혼으로 지낸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던 터라 이제야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반가웠죠. 며칠 후 준호가 데려온 여성을 보는 순간 혜자는 작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지민이라고 소개된 그 여성은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메이크업, 고급스러운 옷차림까지 어느 하나 빠뜨릴 곳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민이 인사를 건네는 순간 혜자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지민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어요. 마치 격식을 차리는 비즈니스 미팅 같은 느낌이랄까요. 혜자가 손을 내밀자 지민은 살짝 머뭇거리며 악수를 받았는데 그 순간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지민의 아버지 서명식이 모든 것을 주도했죠. 결혼식 날짜부터 장소, 신혼집까지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고 혜자에게는 단지 동의를 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알아본 결과 이 날짜가 가장 좋다고 하더군요. 서명식의 말투는 친근하면서도 단호했어요. 혜자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무시, 대화 중에 보이는 계산적인 표정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특히 준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민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지었던 그 차가운 미소를 혜자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오랜 교육자 생활로 다져진 직감이 무언가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혜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지민은 시댁 방문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했고 그마저도 짧은 시간 동안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갔어요. 혜자가 차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도 지민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어느 날 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지민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네, 어머님. 준호와 대화할 때의 밝은 표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혜자는 며느리와의 거리감을 좁히려고 애썼지만 지민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은 듯 냉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혜자는 조바심이 났지만 섣불리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이 우리 며느리는 벌써 둘째 가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했죠. 특히 명절 때 친척들이 손주는 언제 보나? 라고 물을 때면 혜자는 어색한 웃음으로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어요.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혜자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혹시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요즘엔 미리 확인해보는 부부들이 많다더라. 하지만 지민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어머님,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목소리에 불쾌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준호 역시 어머니의 말에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지민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 기다려봐야죠.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 편을 드는 모습을 보며 혜자는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교육자로 살아오며 항상 합리적 판단을 중시했던 혜자였지만 이 문제에서만큼은 감정적으로 흔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민이가 임신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혜자는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을 잊고 환호성을 질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임신했다고. 손주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그날부터 혜자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음식들을 알아보고 임신 중 주의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아기용품 가게를 둘러보며 손주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지민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몸조리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민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혜자는 이제 곧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3시경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지민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혜자는 잠결에도 번개처럼 일어나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마음이 콩콩 뛰었죠. 드디어 손주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지민이 무사히 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혜자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본 손주의 모습에 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작은 주먹을 꼭 쥔 채 자고 있는 아기를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혜자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죠. 준호 역시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민도 출산의 고통을 견뎌낸 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혜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민을 극진히 돌봤어요. 미역국을 끓여다 주고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챙겨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비록 지민의 반응은 여전히 담백했지만 손주가 생긴 기쁨에 혜자는 모든 것이 감사했죠. 출산 후 사흘째 되는 날 간호사가 신생아 기본 검사 결과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체중도 좋고요. 아, 그리고 혈액형은 AB형이네요. 간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혜자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AB형이라고요? 분명 준호도 O형, 지민도 O형이라고 했는데요. 혜자는 교육자 시절 생물 수업에서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O형과 O형이 만나면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죠. AB형이 나올 수는 절대 없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간호사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죄송한데요, 혈액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확실히 AB형 맞습니다. 2번 검사했거든요. 간호사의 답변에 혜자는 더욱 당황했어요. 지민은 즉시 발끈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병원에서 실수한 거 아닌가요? 다른 아기와 바뀐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준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저는 분명히 O형인데요.
혜자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어릴 때 수술 받을 때 확인했으니까 분명해. 그리고 지민이도 O형이라고 했잖아. 그날 밤 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 혈액형 유전도가 그려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O형 부모에게서 AB형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은 없었죠. 혹시 극히 드문 돌연변이나 의학적 예외 상황이 있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혜자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혜자의 마음속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혈액형 문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혜자는 오랜 친구인 박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은 혜자와 같은 나이로 평생 대학병원 전문의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죠. 민정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혜자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손주의 혈액형이 AB형인데 부모가 모두 O형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의구심까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민정은 한참 동안 조용히 듣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자야, 내가 의사로 30년을 일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 O형끼리 만나서 AB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민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아주 극히 드문 경우들이 있긴 하지. 키메라 현상이라든지 돌연변이라든지, 하지만 그런 건 수만 분의 1 확률이야. 혜자는 민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혹시나 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럼 혹시 병원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혈액형 검사를 2번씩 하거든. 실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특히 신생아는 더 신중하게 해. 그날 밤 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아들에게 이 의구심을 털어놔도 될까요?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명확한 과학적 사실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혜자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하는 말 차분히 들어봐. 혜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니?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혜자는 천천히 맨델의 유전 법칙을 설명했어요. O형과 O형이 만나면 O형만 나올 수 있다는 것. AB형이 나오려면 A형이나 B형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격분했습니다. 처음부터 지민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니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혈액형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혜자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마침 그 순간 지민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를 그렇게 의심하시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지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이제 겨우 태어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자는 순간 자신이 너무 성급했나 싶어 당황했어요. 며느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죠. 혹시 정말 자신이 지민을 싫어해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혜자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격한 반응을 본 후 혜자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지민을 미워해서 이런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교육자로서 평생 과학적 사실을 가르쳐온 혜자에게는 혈액형 유전의 원리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결국 혜자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정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나 혼자서 확인해 볼 방법이 없을까? 민정은 한참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
하지만 당사자들 동의 없이는 어려워. 혜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방법을 찾아보자. 나는 확실히 알고 싶어. 며칠 후 민정이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내 후배가 검사센터에서 일하는데 조용히 도와줄 수 있다고 해. 하지만 샘플은 내가 구해야 해.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쓰던 칫솔과 손주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죠. 검사를 맡기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혜자는 지민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 지민은 산후관리를 받아야 한다며 일주일에 2번씩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외출할 때마다 지민은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산후관리를 받으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은 표정이었죠. 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지민이 받는 선물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고급 브랜드 가방을, 어느 날은 값비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예쁜 가방이네. 어디서 샀어? 혜자가 물으니 지민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가장 수상한 건 전화 받는 모습이었어요. 집에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지민은 항상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한 번은 우연히 들었는데, 응, 나도 보고 싶어라는 말을 하더군요. 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민정에게 이런 의심을 털어놓자 민정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혜자야,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립 탐정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할까? 혜자는 고민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죠. 하지만 며칠 후 결심을 굳혔어요. 민정의 지인을 통해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민이 산후관리라며 간다는 곳은 고급 오피스텔이었고 그곳에서 한 남성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혜자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속 지민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복해 보였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성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아들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며칠 후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자야, 검사 결과가 나왔어. 병원으로 와.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오해였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민정의 사무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혜자의 예상을 그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친자 확률 0%야 혜자야.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와 그 아이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어. 완전히 남남이라는 뜻이야. 혜자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정말로 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정이 혜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건지 아니면. 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자는 사립탐정에게서 받은 추가 보고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지민이 만나는 남성의 신원도 확인되었어요. 이태경이라는 이름의 39살 남성으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남성이 지민의 대학교 선배라는 사실이었죠.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빈도, 함께 가는 장소들, 심지어 호텔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혜자는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지민이 이태경과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은 준호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여자의 모습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관계가 지민의 결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신혼여행 직후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다면 지민은 처음부터 준호를 속이고 결혼한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후에 이태경과 다시 만나기 시작한 걸까요? 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갖가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과연 이 진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준호는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손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이미 정이 든 아이잖아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족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혜자는 교육자로서 평생 진실을 추구해왔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는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거예요. 지민이 계속 이태경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준호였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준호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혜자는 밤새 고민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민정과 다시 만나 상의했어요. 민정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정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야. 하지만 혜자야,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혜자는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자는 결국 지민에게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지민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준호와 정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우리 둘이 조용히 만나서 얘기 좀 할까? 혜자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혜자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공개적인 장소가 서로에게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 혜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카페에 도착했어요.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사립 탐정의 보고서, 그리고 지민과 이태경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지만 표정이 약간 경계하는 듯해 보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지민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혜자는 잠시 지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며느리였죠.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아, 시어머니로서 물어볼 게 있어. 혜자는 천천히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지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님? 지민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척했어요. 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야. 결과를 보면 우리 손주가 준호의 아이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 지민은 서류를 집어들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검사를 언제 하셨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서 사립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이태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본 순간 지민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잠시 당황하더니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저를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으신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혜자는 지민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사과나 설명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협박하듯 나오는 거예요. 지민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준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것도. 하지만 지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태경 오빠와는 그냥 선후배 사이예요.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민은 전화를 받더니 아버지 서명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분 후 서명식이 카페로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 제 딸한테 무슨 일이신지요? 혜자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서명식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모독하시는 건가요? 사생활 침해의 명예훼손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명식의 협박에 혜자는 실망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으로 덮으려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혜자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준호의 생일날,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39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자는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손주를 안고 있는 준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지민과 서명식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민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혜자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서명식은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준호야, 생일 축하해. 혜자는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오늘 너한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기억하니? 엄마가 전에 설명했던 건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민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자는 차분하게 과학적 사실부터 설명했어요. O형과 O형이 만나면 O형 자녀만 나올 수 있어. 이건 중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는 기본 상식이야. 혜자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주는 AB형이라고 했지. 그래서 엄마가 정확한 확인을 해봤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자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야. 결과를 보면 이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 확률이 0%야.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민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사립탐정의 보고서와 사진들을 차례로 공개했어요. 지민이 이태경과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들, 그리고 둘의 만남을 기록한 상세한 보고서까지. 준호는 사진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태경 오빠와는 그냥 선후배 사이라고요.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진 속 지민과 이태경의 모습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명식이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모독을 당할 수는 없소. 법적 조치를 취하겠소. 하지만 혜자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지민이 이태경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 지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아기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명식은 분노하며 지민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집에 가자. 둘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실에는 혜자와 준호, 그리고 아기만 남았어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시간이 치유해 줄 거야. 진실을 아는 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나아. 혜자는 모든 복수를 마쳤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파괴된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진실은 때로 모든 것을 부수지만 그래도 거짓보다는 나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